세단과 SUV,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세와 월세, 이렇게 이동, 결제, 주거와 같이 목적은 같지만 형식이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형식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 특징,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하곤 하죠. 그런데 연금 준비에도 이렇게 목적은 같지만 형식이 좀 달라 딜레마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준비, 세액공제의 목적은 같지만 디테일은 조금 다르죠. 공제 한도부터 투자 상품, 투자 한도, 중도 인출, 담보대출까지요.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그냥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스펙뿐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납입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어떻게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알려면 연금펀드와 IRP에 대한 스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겠죠. 먼저 간단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바로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은퇴준비도 중요한데 눈앞에 당장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못 참죠. 그런데 이거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연금펀드랑 IRP랑 공제 한도가 좀 다르다던데 두 개 합쳐서 또 한도가 있고, 연금펀드와 IRP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도를 꽉 채운다고 하면 다음과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연금펀드만 가입하겠다 그러면 최대 600, 그리고 IRP만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최대 900까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각각 가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입니다. 이건 물컵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세액공제 한도라는 컵은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금저축 컵은 600만, 그리고 IRP 컵은 900만짜리 크기라는 거죠. 결국 세액공제 컵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까지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연금펀드 한도 600만 원을 다 넣으면 IRP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정도는 다 원래 알고 계셨죠? 또 초보자를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전소득 5,500 이하는 16.5%, 5,500 초과는 13.2% 공제받는다는 거. 연금펀드를 600만 원만 넣으면 각각 99만 원, 79만 원. 한도 꽉 채워서 900까지 채우면 각각 118만 원, 148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꿀이죠. 연금저축에는 연금보험이라는 섹터도 있는데 대부분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은퇴자산을 투자에 굴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 가능한 상품 라인업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 가능 상품은 펀드, ETF, 리츠가 있죠. IRP는 여기에 원금보장 상품들, 은행의 예금과 증권사의 ELB, 그리고 개별 채권을 추가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또 투자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금펀드는 투자 라인업 내에서 내 마음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죠. 위험자산, 즉 주식형도 100%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내 계좌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IRP는 내 계좌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안전자산을 30%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좌의 전체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이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라는 계좌의 특성상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건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그리고 주식 편입 비중이 50% 이하인 펀드나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충족한 적격 TDF 등이 있습니다. 투자 관련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투자 상품 라인업과 안전자산의 의무 비중 체크하세요. 연금은 보통 1, 2년 가입하는 예적금과는 다르게 수십 년 유지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좌죠. 또 주식처럼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계좌도 아닙니다. 장기 동안 유지해야 되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도인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약간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일단 세액공제 받은 연금만 계좌 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액공제 받은 자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또 IRP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들어온 거 이런 걸 다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연금저축은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특정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여기서 특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자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그리고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의 경우 가능하죠. 그리고 연금펀드 IRP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걸 빼는 것이기 때문에 뺄 때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다만 요양, 개인파산, 회생, 천재지변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차감하는데 보통 70세 이하 때 중도 인출할 것이니 5.5%를 차감하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즉 주거와 관련한 이슈로 중도 인출을 할 텐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조건 및 세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중도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는 좀 센데, 그리고 나는 연금도 좀 지키고 싶은데 지금 돈이 급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담보대출이에요. 말 그대로 연금펀드 IRP는 그대로 두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금펀드랑 IRP의 차이가 있어요. 연금펀드는 담보대출 가능, IRP 담보대출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특정 사유에 한해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안내를 보면 개인형 IRP 담보대출은 대부분 미시행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담보대출이 가능한 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도 펀드 평가 금액의 50에서 60% 정도, 1년 단위의 만기 연장, 담보 유지 비율 140%, ETF 등 일부 종목 담보 불가와 같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건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아주 정말 부득이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거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담보 조건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금펀드만, IRP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이 정도고 이외에도 몇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먼저 가입 자격이에요. 연금펀드는 직장인,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주부, 학생, 무직자와 같이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반면 IRP는 직장인,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RP는 일반 계좌와 다이렉트 계좌가 있는데요. 일반 계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좌 총액의 0.2%를 계좌관리 수수료로 떼는 데 반해 다이렉트 계좌는 이 수수료가 없죠. 다이렉트를 선택하면 상품 매수, 매도, 수령 등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하는 구조인데 요즘 콜센터 상담에서 전화하거나 증권사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0.2%는 좀 세죠. 그것도 매년이니까. 그러니까 IRP는 다이렉트로 하시면 되고 기존에 일반 IRP 가지고 계신 분들도 증권사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다이렉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 일반 IRP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연금저축, IRP와 같은 그런 은퇴계좌에 대한 정보는 계좌 수수료 내고 증권사에서 안내받기보다는 여기 은퇴스터디 영상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IRP와 연금펀드에 대한 스펙이었고요. 그럼 이 스펙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안내드려 볼게요. 30, 40대가 연금 준비를 한다면 저는 연금 펀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연금 펀드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가 투자잖아요. IRP에는 안전자산 30% 비중이 있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신경 쓰여요. 금융소비자들도 이거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아서 이거 좀 없애달라 이렇게 좀 원성이 있는데 26년 5월 기준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거는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강조드린 연금펀드에서의 투자는 돈을 모아갈 땐 코스트 에버리지, 목돈 이후에는 리밸런싱으로 연금펀드 내에서의 투자법을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30, 40대는 돈을 지키기보다는 모아나가고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30% 안전자산 룰이 마음껏 투자하면서 달리고 싶은 상황에서 그 차량 방지턱과 같이 부득이하게 투자 속도를 늦춰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0, 40대가 연금 펀드는 뭐다? 투자에 대한 유연성이 더 높은 연금 펀드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펀드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으로 IRP를 채우는 걸 권해드려요. 급여나 상여금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저축은 연 600이니까 매월 50만원씩, 연말에 좀 여유자금 있으면은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IRP에 넣는 게 고려사항이겠죠. 대기업처럼 상여금이 수천만원이거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생각하면 이제 몇 억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목돈이 나오면 연초에 그냥 한 번에 다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 다 대기업도 아니고 상여금 몇 천만 원씩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액공제 한도 900은 한도이지 우리가 꼭 채워야 하는 그런 숙제는 아니에요. 사실 일반 셀러리맨이 연 900 월로 환산하면 75만 원 정도의 볼륨을 저축액 중에서도 연금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연금 준비 외에도 집 사야지,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내야지, 여러 가지 이벤트 자금 마련하지 하다 보면 결코 쉽지만한 금액 규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연금 준비에서 항상 연금 펀드와 IRP만 막 축장창 얘기하다 보니 여기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연금에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금저축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내에서의 연금저축과 IRP인 것이죠. 사실 개인연금 내에서도 비과세 종신연금이라든지 목돈 베이스로 받을 수 있는 배당주도 있고 은퇴 후 인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무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세액공제 900만 원의 한도만 보느라 다른 옵션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연금펀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옵션으로 IRP 300만 원과 더불어서 비과세 종신연금, 배당주와 같은 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연금 수령할 때 이런 옵션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30, 40대가 연금저축과 IRP를 고를 때 꼭 생각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구입이죠. 연금은 가능하면 깨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상품의 특징은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이 몰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깨버리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페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집을 살 때는 상황이 좀 다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산하고 은행에 대출 한도까지 확인했는데 마지막에 몇 천만 원 모자란 경우도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에 돈 모인 거 있는데, IRP에 돈 좀 있던데, 이거 깨고 집 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까? 라는 생각 말이죠. 저는 이 마음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주택 구입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돈 몇 천만 원이 얼마나 아쉬운데요. 집 사서 등기 쳐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집 보러 다닐 때 5천만 원, 1억 좋으면 진짜 집이 1억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을 깨서 집을 사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인테리어,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이사 등 부수적인 목돈이 또 들어갈 거고, 이후에도 매달 주택담보원리금, 가전 할부 구입한 거 있으면 카드가, 그런 비용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연금은 한번 깨졌고 이런 비용들은 매달 나가고 은퇴 준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계좌의 유연성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보대출로 연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연금펀드의 장점이 또 나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 안에 펀드나 자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 IRP는 담보대출은 실무적으로 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금펀드 담보대출은 내 계좌 안에 자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에서 신용대출처럼 잡히지 않는 쪽으로 보이지만 최종 판단은 대출하기 전에 증권사나 은행에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담보대출도 결국 빚입니다. 빚은 이자도 내야 되고 언젠가는 원금도 갚아야겠죠. 그리고 펀드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연금을 깨는 것보다 나은 최후의 그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괜한 걸 알려드리나 하는 좀 후회도 되는데 우리 은퇴스터디 시청자분들은 스마트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두 개 다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자격증 딸 때 책으로만 알고 이후 실무하면서 설명만 드렸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연금펀드와 IRP는 태생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거라 관할 부서가 달라요. 연금펀드는 개인연금 섹터에서 투자 관련한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할인데요. IRP는 태생이 퇴직연금 이관 계좌로 만들어진 거라 고용노동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추가된 거죠. 여기서 생긴 게 퇴직연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안전자산 비중, 담보대출 제한이 들어간 거죠. 이런 태생적인 특징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알맞은 은퇴준비겠죠. 보통의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연금펀드와 IRP 중에서 연금펀드 먼저 시작하자,
왜냐하면 투자 관련해서 자유도가 높으니까요. 한도 900을 채우고 싶으면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고 IRP에 추가하자. 그리고 IRP에 추가할 때 옵션은 종신수령 비과세연금이라든지 배당주 등 연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자.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유연성을 고려한 연금 펀드로 준비하자. 이 정도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연금 펀드를 좀 먼저 우선 준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인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IRP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저도 배우고 그런 케이스에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참,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금 펀드 투자법 기억하시나요? 목돈을 만들어 갈 때는 코스트 에버리지, 목돈이 모인 다음에는 리밸런싱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상 끝나고 추천 영상에 해당 컨텐츠 올려놓을 테니까요. 연금 펀드와 IRP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영상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은퇴 스터디 자주 놀러와서 은퇴 준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